이렇게 해서 대충 쏴도 멀리 날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파이썬으로 게임 만들기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스페이스 키를 눌러서 파워 게이지를 충전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 봤었죠. 이번에는 스페이스 키를 뗐을 때 폭탄이 발사되도록 코드를 업그레이드 시켜 보겠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원하는 만큼 파워 게이지를 충전하고 스페이스바를 떼는 순간부터 폭탄이 정해진 각도와 파워만큼 날아가는 겁니다. 지난 시간까지 만든 코드를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배경, 각도기, 탱크, 게이지바까지 이렇게 복잡하게 코딩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들은 그 화면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실행해서 볼까요? 화면에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다가 코딩을 했는데 이 폭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게이지 바를 충전하고 놓는 순간 스페이스 바를 눌러서 딱 떼는 순간 이때부터 날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들하고는 좀 결이 다릅니다. 스페이스 바를 떼는 순간 이 처음 폭탄의 위치가 결정되고 그때부터 생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릴리즈 함수에 폭탄의 초기 위치와 초기 속도 같은 것들이 들어가야 되고요. 이 폭탄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속성, 예를 들어서 폭탄의 최대 속도라든지 폭탄의 크기라든지 그런 것들은 여기 한번 결정되면 안 변하는 것들은 여기다가 코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초기 조건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바를 떼는 순간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폭탄을 쏘는 각도나 이 게이지 바의 파워에 따라서 이렇게 날아가는 속도랑 각도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스페이스바를 떼는 순간 결정되는 것들을 여기다가 코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 while true 부분에서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을 코딩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은 이 폭탄의 위치입니다. 폭탄의 위치인데 이건 또 X방향이랑 Y방향이 또 다른 양상으로 움직여요. X방향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과 똑같은 속도로 이렇게 날아갑니다. X방향은. 근데 Y방향은 우리가 이 중력이 있다는 가정을 할 거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속도가 점점 위로 갈수록 떨어졌다가 나중에는 낙차가 좀 더 크게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Y방향 속도는 조금 X방향하고 코딩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것은 이따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할 것은 이 폭탄의 변하지 않는 속성을 여기다가 일단 적어 놓을 건데요. 주석으로 범이라고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정리할 겁니다. 먼저 폭탄의 크기, 범의 R을 한 10픽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범의 V의 맥스, 이것은 그 초기 속도의 최대치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 25 정도로 하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게이지 바를 100% 풀로 충전했을 때 초기 속도가 25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게 날려도 초기 속도는 25가 한계다라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뭐 파워를 곱하면은 실제 속도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폭탄이 겪는 중력 가속도, 요거는 범의 가속도가 a이기 때문에 a, y로 해가지고 요거는 한 1 정도로 주겠습니다. 나중에 뭐 요 값을 바꿔가면서 실제로 폭탄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 볼 거고요. 자, 이제 초기 위치를 정할 차례입니다. 초기 위치는 언제 정해진다고 말씀드렸죠? 스페이스 바를
떼는 순간에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스페이스고가 false가 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정해질 텐데요. 여기서 정해지는 것은 크게 폭탄의 위치, 처음 위치와 그 다음에 폭탄의 처음 XY 방향 속도가 됩니다. 폭탄이 생길 위치는 탱크의 위치를 기반으로 정해집니다. 탱크의 길이의 절반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생성되게 할 건데요. 탱크가 기울어진 각도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X방향의 위치는 코사인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Y방향 위치는 사인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어려우시면 그냥 코드를 따라 쓰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폭탄을 쏘는 각도에 따라 폭탄의 처음 위치를 계산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치를 이렇게 정할 수가 있죠. 탱크의 위치를 기반으로 정해진다고 했었죠. 탱크의 위치는 여기에 탱크 CX, 탱크 CY 이렇게 계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각도와 이 탱크의 크기를 기준으로 위치를 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탱크의 CX로부터 출발해서 탱크의 탱크의 크기의 절반, 탱크의 크기의 절반은 탱크의 W에 나누기 2입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이 크기의 코사인을 곱하면 된다고 했었죠. 코사인은 우리가 여기서 임포트한 매스 모듈에 있는 코사인 함수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사인 안에 들어갈 각도는 이 앵글에서 이 각도기에서 정해진 앵글 now라는 것이 있죠. 이게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값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처음에 정해진 값이고 이 while 문안에서 계속 이 화살표 버튼에 따라서 앵글 now 값이 변하잖아요. 그 값에 따라서 위치가 정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앵글 now를 넣는 것이고요. 자, CY도 Y 방향도 비슷합니다. 탱크의 CY를 기반으로 만들어질 것이고, 자, 여기서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입니다. 왜냐하면은 탱크가 이제 위로 쏠 건데 윗방향은 사실 Y방향에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까지는 똑같고 코사인 대신에 사인이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코사인, 사인이 무조건 0과 1 사이 값이다 보니까 소수가 되겠죠. 요것을 라운드 함수로 감싸서 정수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 폭탄의 위치가 계산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폭탄의 처음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폭탄이 처음 발사되는 속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설정하는 값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고 속도를 Vmax, 아까 결정했었죠. 봄 Vmax로 정해놓고 거기에 파워를 곱해서 발사 속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식에 따르면 파워가 100이 되면 최고 속도가 되겠죠. X방향 속도는 속도에 코사인을 곱해서 표현하고 Y방향 속도는 사인을 곱합니다. 각도와 파워에 의해서 방향별로 폭탄의 초기 속도를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방향하고 상관없이 그 XY를 합한 합력의 크기를 한번 구해보죠. 이 뒤에다가 처음에 이 범의 Vmax, 우리가 여기서 이번 시간에 두 번째로 정한 프로퍼티, 그 폭탄이 가질 수 있는 최대 속도가 25였죠. 이 값에다가 우리가 충전한 파워, 그것은 여기서 이제 스페이스바가 계속 눌렸을 때 파워가 1씩 더해지는데 그 순간의 파워를 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파워의 최대치가 우리가 100으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100으로 나눠줘야겠죠. 이렇게 하면은 XY 방향에 합쳐진 그런 V의 속도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X방향, Y방향을 반영을 하려면은 요 위치처럼 코사인을 곱해야 됩니다. 여기다가 매스 코사인의 앵글 나우 이렇게 하면 될 거고요. 자, Y는 여기서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VY, Y는 방향이 아래쪽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요거도 마이너스로 바꿔줘야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 소수값이 될 거기 때문에 라운드를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초기 위치와 초기 속도가 정해졌네요. 이렇게 위치와 초기 속도가 정해졌으니 이제 폭탄을 한번 화면에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다가 마찬가지로 하면 되겠죠. CVS에 create 오발입니다. 이 동그란 걸 표시하는 거는 이 오벌 타원인데 가로 세로를 똑같이 하면은 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사용할 거고요. 처음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이 원의 왼쪽 위, 오른쪽 아래 좌표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CX, CY 그리고 앞에 요 뒤에 정해져 있는 범 R, R의 크기 요거를 기준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먼저 이 중심 좌표를 적어 볼게요. 중심 좌표는 범의 CX 그리고 범의 CY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반지름만큼 뒤로 빠져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마이너스 범의 R, Y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그 끝 위치, 오른쪽 아래 위치는 여기다가 플러스로 바꾸면 될 겁니다. 이렇게 크기와 위치가 정해진 거고요. 이제 빨간색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fill을 red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화면에 표시가 될 것 같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범의 CX, 범의 CY, VX, VY는 이 릴리즈 함수 안에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글로벌 전역 변수로 설정을 해줘서 이 바깥에서도 의미가 있게 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범의 CX, 범의 CY, 범의 VX, VY 이렇게 함수 안에서 결정되는 게 많아서 이게 좀 길어졌네요. 한번 실행을 해보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화면이 떴고요. 스페이스바를 통해서 충전하고 놓으면 이렇게 그 폭탄이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 폭탄 뒤에서 바로 폭탄 입 위치에서 탱크 입 위치에서 폭탄이 생성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졌네요. 자, 이렇게 폭탄의 초기 위치가 다 코딩이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 이 폭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날아가게끔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 while 문 안에서 그 속도와 위치의 변화를 반영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전에 했던 것들이고 이 뒤에다가 뭐 하나씩 추가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우선 부분을 두 개로 나눌게요. 대체로 이 안에서는 뭔가 그 시간에 따라 바뀌는 걸 코딩을 했다면 이 뒤에는 새로 그리는 것들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가속도나 속도를 이용해서 위치를 코딩을 해줄 거고 그 위치를 기반으로 여기서 새롭게 그릴 겁니다. 그리는 건 사실 요걸 복사하면 되겠죠. 요거 여기 그리는 거니까 요거도 나중에 지우는 거니까 범이라는 변수로 만들어서 이걸 복사하고 요 뒤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우는 것도 해줘야겠죠. CVS delete 범. 근데 이렇게 하면 좀 오류가 날 가능성이 있는 게 이 범이라는 애는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보자면 릴리즈 함수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려집니다. 이 앞에 것들처럼 항상 있는 애들이 아니고 이렇게 특정 조건에서 생성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스페이스바를 떼지 않는 이상 처음에는 없잖아요. 이 범위란 게. 요것들은 처음부터 있지만 요거는 처음부터는 없단 말이죠. 그러면 얘가 없는 걸 지우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요거를 예외 문구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렇게 하면 돼요. try 하고 요걸 안에 넣고 except pass.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뭐냐면 try 안에 있는 거는 오류가 발생해도 코드가 종료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try 안에 있는 게 오류가 발생한다 라면은 except에 있는 거를 실행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범위 그려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우라고 한다면 except로 빠져서 pass,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게 되고요. 실제로 범위 그려진 상태라면은 try해서 이게 오류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로 갔다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류가 발생해도 코드가 종료되지 않게 하려면 이렇게 try except를 사용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폭탄을 처음 지우는 것으로 시작을 했고요. 이 폭탄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위치가 계속 바뀔 텐데 이 위치가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사가 된 이후에는 폭탄은 중력의 영향만 받습니다. 나중에 바람의 영향을 추가할 거긴 하지만 우선 지금 Y방향 속도만 변하는 것으로 알고리즘을 짤 겁니다. 그래서 X방향의 속도는 현재 속도와 다음 속도가 계속 똑같습니다. Y방향의 속도만 중력에 의한 가속도에 의해서 시간에 따라 계속 바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시간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위치는 속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 그 속도는 또 가속도에 의해 시간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결국 while문 안에서 현재 속도는 이전 속도의 가속도를 더한 값이 되고 현재의 위치는 이전 위치의 속도를 더한 것이 되겠죠. 직관적으로 이해가 어려우시다면 화면을 잠시 멈추고 뜻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보시고 안 되시면 코드를 따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속도와 그 위치를 먼저 계산해 보자면 먼저 속도를 계산하고 그 위치를 계산하는 게 좋습니다. 범 vx는 사실 이 속도는 이 x방향 속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똑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바람의 영향을 추가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적어 놓긴 할게요. 이거는 뭐 빼고 지금 상황에서는 없어도 되는 코드입니다. 왜냐면 이게 이거다라는 뜻이니까. 그리고 이 범의 vy는 요 플러스를 해서 범의 ay가 더해지는 거겠죠. 뭐 얘 같은 경우에는 0으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속도가 이 가속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범의 cx도 바뀌어야 될 거고요. 범의 cy도 바뀌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cx는 요거에 의해서 바뀔 거고 cy는 요거에 의해서 바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되는지. 자, 요거를 실행해서 보면 이렇게 해서 날아가긴 하는데 뭔가 좀 이상하죠? 자, 요거를 좀 바꿔서 이런 이상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스테이지 1, 2, 3 이렇게 구분을 해놨었잖아요. 그게 전혀 안 되고 그게 스테이지 3에서 다시 1으로 가는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시나리오를 보시면 이제 스테이지 1에서는 이렇게 각도 변경이 되게 해야 되고요. 스테이지 1에서 스테이지 2로 넘어가는 조건을 한번 보시면 스페이스 키를 누른 순간입니다. 그래서 스테이지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이 스페이스를 누르는 순간에 스테이지 2가 딱 넘어가도록 할 거고
스페이스 바를 떼는 순간 릴리즈 함수가 되겠죠. 그 순간에 이 폭탄의 위치나 속도도 결정이 되지만 이 스테이지 3로 넘어가게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스테이지 3에서 다시 스테이지 1으로 가는 조건은 뭐 폭탄이 뭐 표적을 맞추거나, 그건 아직 표적을 안 만들었으니까 그 조건은 필요 없고, 화면을 벗어났을 때, 그러니까 벗어난 것도 이제 X방향이 말고 Y방향으로는 이제 더 내려가면 맞출 수가 없으니까 Y방향 특정 값을 넘어가는 순간 다시 이제 이게 끝났구나 하고 스테이지 1으로 이렇게 돌아가게끔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코드를 처음부터 보시죠. 이제 스테이지 개념을 추가해야 됩니다. 우선 시작할 때 여기에는 스테이지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1로 해주겠습니다. 제일 처음 상태가 1이니까. 자, 그리고 자, 여기서부터 보시죠. 프레스 함수, 이제 업, 다운 버튼을 눌러서 조정할 수 있는 단계는 스테이지 1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if 스테이지가 1이라면 요걸 감지해서 해라. 만약에 스테이지 2, 스테이지 3에서는 업, 다운을 눌러도 안 움직이게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자, 스테이지 1에서 업, 다운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스테이지 1에서 스테이지 2로 넘어가는 조건이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잖아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감지를 해야겠죠. 그 대신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스테이지를 2로 보내야겠죠. 이런 작업이 추가돼야 됩니다. 그 대신 요 글로벌에서 스테이지까지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스테이지가 2로 바뀌었는데 그거를 바깥에서도 알아차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테이지 2로 이렇게 가는 거를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놨을 때입니다. 요거도 마찬가지로 스테이지 1일 때만 해당되는 얘기겠죠. 그래서 요거도 if 스테이지가 1일 때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스페이스 키를 떼는 것은 오직 그 스테이지가 2일 때만, 여기서 이제 스페이스 키를 처음에 눌렀을 때 스테이지가 2로 갔는데, 이제 스페이스 키를 떼는 것은 스테이지 2에서만 의미가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여기도 if 스테이지가 2일 때로 해서 이 전체를 묶어서 탭을 누르면은 이 조건문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스테이지 2에서 요걸 뗀다면 이렇게 다 결정이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스테이지 3으로 보내줘야겠죠. 그래서 이 스테이지 3은 이 스페이스바를 뗀 후에 날아가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레스와 릴리즈 함수 안에 이벤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스테이지별로 if문을 써서, 그리고 if문 안에서 이 스테이지 변수가 바뀌게끔 코딩을 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글로벌에도 스테이지를 추가해 줘야겠죠. 그리고 이 뒤에는 딱히 수정할 게 없는 것 같고요. 요거는 처음에 화면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while문 안에서 변하는 것을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try문으로 해도 되지만 이 폭탄이 스테이지 3에서만 보이게끔 해도 되고요. 그래서 if 스테이지가 3인 순간에만 폭탄을 지워라. 근데 이거는 좀 화면 하나, 두 개 차이로 이게 안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일단 이건 트라이로 할게요. 항상 지워라. 항상 지우고 이렇게 되고, 요거도 마찬가지로 업고 다운고, 요거도 if 스테이지가 1인 순간에만 먹는 코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을 거고요. 그리고 요 파워 게이지가 쌓이는 것은 항상 스테이지 2에서 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될 거고요. 그리고 요 폭탄이 날아가는 걸 표현한 거는 스테이지 3죠. if 스테이지가 3인 경우에만 이렇게 해라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요 나머지는 그냥 똑같이
하면 될 것 같고요. 요거도 폭탄이 생기는 거는 그냥 if 스테이지가 요 위에 2라고 했네요. 스테이지 3고 요거도 스테이지가 3일 때만 폭탄을 표시해 달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에서 1으로 가는 건 없죠. 다시 스테이지 1에서 2로 가는 거 만들었고요. 스페이스를 눌렀을 때 그리고 스페이스를 뗐을 때 스테이지 3로 갔습니다. 근데 3에서 다시 1으로 가는 건 없어요. 3에서 1으로 가는 조건은 뭐였죠? 폭탄이 이 화면 밖으로 벗어났을 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if 뭘 기준으로 할 거냐? 요 4개 기준으로 하면 되겠죠. 요 4개 중에 뭘 쓰느냐면은 y방향 위치이기 때문에 범 cy가 됩니다. 그래서 범의 cy가 어떤 값보다 크면 왜냐? 지금 화면을 이렇게 봤을 때 그 아래쪽이 플러스 방향이니까 아래쪽으로 없어지려면은 어떤 값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넣어야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 배경을 만들 때 봇, 미드, 탑이 있는데 여기서 탑 부분에만 폭탄이 있을 수 있다라고 그냥 가정을 하고 이 값이 탑의 h보다 크다면 그러면 이거는 화면을 벗어났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이 상황에서는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해서 스테이지를 1로 만드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요거를 실행하면은 자, 됐고요. 스페이스를 눌러서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요게 표시되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고요. 다시. 근데 이게 지금 파워가 남아있네요. 여기서 또 파워를 눌러야 이렇게 날아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요 평상시에도 폭탄이 표시되는 요게 좀 문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파워 게이지가 초기화돼야 되는데 초기화되지 않는 그런 게 또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이 폭탄이 계속 쌓이고 있죠. 이 각도에 따라서 계속 그 초기 위치에 폭탄이 모양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요거를 좀 해결해야겠네요. 자, 먼저 그 게이지 바가 안 줄어드는 거는 여기서 그냥 해결하면 된다. 파워를 여기서 0으로 만들어 버리면 되죠. 이 스테이지 3에서 1으로 가는 순간 파워를 초기화 시키면 이제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실행해 보면 알겠죠.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날아간 다음에 스테이지 1이 되면 다시 없어지고 요것도 이렇게 했을 때 없어지고 그리고 요게 이제 0일 때 이렇게 선이 남는 것도 좀 불만이라면 여기서 우리가 이 레드바를 그리는 게 요거였죠. 요거도 스테이지가 파워가 0보다 클 때만 그려라 라고 해도 돼요. 파워가 0보다 클 때만 그려달라.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 혹은 뭐 스테이지가 2일 때만 그려다 달라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실행하면 이제 0일 때는 없고요. 충전이 되는 순간 이제 발생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요것만 없애면 되겠네요. 요거는 어디서 문제가 생겼느냐? 초기 위치를 결정하는 데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자, 문제가 뭔지 찾았네요. 여기서 범이라고 했지만 이 범을 여기에서 지우려면은 이 함수 안에 있는 이 변수가 지역 변수가 아니라 전역 변수여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걸 전역 변수로 처리를 안 했네요. 그래서 여기에 순서에 맞춰서 범 요거를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스테이지 1에서 각도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충전을 해서 스페이스를 놓으면 날아갑니다. 자, 아까처럼 처음 위치에 폭탄이 남아있지 않네요.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이 폭탄을 지워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테이지 3까지 이제 구현이 된 것 같고요. 만약에 이 폭탄이 날아가는 게 너무 힘이 없어 보인다. 힘이 없어 보이면은 어떤 값을 수정하면 될까요? 여기서 범브, 범 Vmax를 바꾸면 되겠죠. 요거를 2배로 올리면은 초기 속도가 좀 더 빨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충 쏴도 멀리 날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게 떨어지는 게 너무 다이나믹하지 않다. 중력을 좀 더 주고 싶다. 그러면은 얘를 뭐 한 3으로 줘가지고 중력이 좀 더 세게 느껴지는 것 같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쏴도 생각보다 멀리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값들을 조정해 가면서 본인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값을 이렇게 넣어서 해도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폭탄의 크기도 좀 키워볼까요? 한 50으로. 그러면은 진짜 뭐 엄청난 폭탄이 나가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아요. 네, 이러면은 이 탱크보다 큰 폭탄이 날아가는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10으로 하고 요거도 뭐 한 25, 1 뭐 이런 값으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게임이 대충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스테이지 3까지 이번 영상에서 완성을 해 봤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여기서 이 폭탄이 날아감에 있어서 지금은 Y방향 가속도만 받고 있는데 이 바람에 의해서 X방향도 속도가 바뀌게끔 그렇게 코딩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이 부분만 바뀌는 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요 초기 화면에서 이 화면 위에다가 뭐 바람의 상태를 알려주는 그런 것까지 이제 추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영상까지 한번 이번 영상에서 한 것들을 곱씹어 보면서 내용을 이해해 보시면 다음 영상에 할 것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